아이 셋을 다 모유수유를 하겠다고 고집을 했고, 그래서 그 모유수유를 장려하는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셋을 다 낳았어요. 물론 나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정보를 찾아서 선택했다고 믿었던 산부인과였지만, 결국에 저는 제가 그 당시엔 알지 못했던, 나중에 알고 보니, 조금 키우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모유 수유만 사수할 수 있었던 거죠. 제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은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 너무나 쉽게 제왕절개를 권하셨고, 둘째, 셋째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첫째 때 못했던 응급 제왕절개에 뒤이어 둘째 때는 제왕절개를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첫 출산을 제왕절개를 했는데, 둘째 때는 자연분만을 원하는 수술을 V200이라고 하더라고요. V200을 원해서 준비를 그렇게 10개월 동안 했는데, 결국엔 둘째 때도 제왕절개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셋째를 가져서 병원을 다시 그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셋째 때는 셋째 때는 그냥 자연분만을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어쨌건 저의 셋을 낳았던 스토리를 얘기를 하자면, 모유수유만, 제가 링거를 주렁주렁, 셋 다 이제 수술을 했으니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 자체가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는 그거 하나가 굉장히 좋았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모유수유를 하도록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죠. 그러니까 수술을 했더라도, 엄마가 지금 링거를 달고 있더라도 첫 아기가 제일 처음 물게 하는 건 엄마의 젖이 되도록 도움을 줬고, 그리고 엄마가 맡고 있는 이 약물들은 아이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안심을 시켜주셨었고, 그래서 아이 셋 모유수유를 지켜냈다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 이후에 후배들이나 제 이제 동생이 조카를 낳았을 때나 산부인과에 이제 가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아기들을 모유수유가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실제 그렇게 행해지는 것들을 봤을 때 되게 많이 놀랐었고, 이 모유수유 하는 것도 엄마가 정말 의식을 가지고 지켜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 동생은 어쨌든 계속 아기한테 젖먹이러 내려가라, 젖이 안 나오다 상관없다, 원래 며칠 동안은 젖이 안 나오는 거다, 아기가 뱃속에서 나와서부터까지 바로 콸콸콸콸 분유라는 것을 먹지 않아도 되도록 인체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기가 못 물더라도 계속 모유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라고 해서 결국에는 모유수유를 성공을 했죠. 저의 주치의와 이렇게 굉장히 상담을 오랫동안 했고, 그 선생님 저를 굉장히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셋을 다 이렇게 유별나게, 보통 다른 산모들은 안 하는 식으로 낳겠다라고 준비를 했고, 그러면 차트 열심히 쓰셨어요. 첫째 때도 그랬고 둘째 때도 그랬고. 그런데 그 열심히 제 말을 들어줬던 그 차팅한 그 내용이 실제 적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제가 원하는 것들은 제가 수술을 하더라도 아이가 세상에 꺼내져서 나왔을 때 얘한테는 바로 눈에 이제 질산 용액을 넣는다거나, 엄마 뱃속에서 따뜻하고 포근한 데서 나왔는데 너무나 춥게 아이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고 눈에다가 막 뭐 애기 처음에 받아보시면 눈이 이렇게 번쩍번쩍 뭔가 연고 같은 게 발려져 있는 상태로 보시잖아요. 그게 이제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를 했고 그걸 하지 말아달라고 병원 측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산부인과 의사 얘기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핸들링 하는 게 소아과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내가 하는 첫째 때, 그래서 둘째 때 가서 첫째 때 이게 뭐 비타 K 주사나 뭐 이러저러한 처음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하는 예방 주사 이런 거 전혀 맞히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니까 맞춰져 있었었고 그게 둘째 때도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셋째 때 안 된 걸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뭐 그 병원에 한번 이렇게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셋째 낳으러 가서 선생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제가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랑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지 않으셨냐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예방주사가 맞춰져 있었다 그랬더니 셋째 때는 미안하다고 하시며 그런 산모가 원하지 않는 아이의 처치에 대해서 다 일일이 소아과 담당의를 불러 올라서 그리고 간호사들한테 다 계속 지시를 하는 거를 그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고서 막내는 이제 진짜 제가 수술을 해서 꺼냈지만 아빠 품에 이렇게 안겨서 입원실 올라가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포근하게 아빠 캥거루 케어를 왜냐면 엄마가 수술 뒤 처치를 해야 되니까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안고 올라가서 이 아이는 좀 안정적인 그런 비폭력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내려왔죠. 보내고 내려와서 며칠 사는 용액도 넣지 않았었고 여타 다른 주사 맞는 것도 하나도 안 맞도록 그냥 그렇게 사수할 수 있었어요. 그게 세 번째 지켜졌다는 것에 나중에 정말 화가 많이 났었죠.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수술 자리 때문에 입원하면서 가서 선생님하고 면담도 하고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혹시 의료인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아닌데 저는 제가 공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소신껏 하겠다고. 다들 선생님들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그거 안 하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냐니까 없대요. 제가 이렇게 이제 묻는 산모 자체도 없었겠죠. 이렇게 요구하는 산모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오히려 산부인과 의사에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냐라고 묻는 사람도 아마 전무후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의료인이냐고 물으셨었는데 어쨌건 지금 오늘 읽어드렸던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 뱃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모유 수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 제 이야기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모유를 꼭 사수하세요. 모유가 안 나오는 엄마는 없어요. 저는 모유가 조금 양이 둘째가 이제 배꼴이 커가지고 제가 제 전 양이 좀 적었을 때 여러 뭐 전약 늘리는 차나 아니면 한의원에 한약들 같은 걸 지어서 먹는다거나 그렇게 했었지 아이에게 분유로 대체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 제발 신생아에게 분유를 엄마 전량이 모자라서 아기가 운다라고 생각해서 분유 먹여주세요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리원이라는 문화가 저도 이제 막내 때 조리원을 들어가게 됐었는데 조리원에서도 저는 모자병동 아기를 데리고 와서 제 옆에 끼고서 제가 계속 수유를 했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엄마가 쉬기 위한 조리원 지금의 조리원 문화는 저는 못 겪어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엄마가 쉬기 위해서 들어가는 조리원이라면 아이한테 모유 수유는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좀 그동안 출산하느라 너무 힘들었었고 말기에는 편안히 잠도 못 자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쉬게 해주려고 조리원을 만든 것 같은데, 그 조리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엄마는 쉴 수가 없는 거죠.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쉴 수가 없어요. 엄마는 잠도 못 자고 젖은 점차 이제 불기 시작하죠. 잘 쉴 수가 없는데 조리원에서는 엄마가 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러면 아기는 당연히 이제 며칠이 지나면서 배가 고프게 되니까 그때 가끔 내려가서 수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엄마는 항상 늘 젖을 주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리원은 그게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저는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는 사람이고 모유수유를 아이 셋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들 당연하게 하고 있는 병원에 가서 출산하는 것과 병원에서 나와서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쉬기 위해서 뭐 조리원에 들어가서 하는 시스템들 그런 것들에 사실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조금 보면 드러나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거는 저는 의도치 않지만 제가 이런 저의 경험을 공유를 하게 되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거는 맞죠. 네.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굳이 저는 의료인도 아닌데 의료적인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가 쓴 이런 책들로 현대의학이 어떻고 의대에서 어떻게 배우고 의사들 특히 소아과 의사들이 어떻고 라는 것들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신랄하게 이렇게 제 비판은 아니에요. 이 의사 선생님의 비판이지. 이걸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열심히 읽으면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이라 알려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닌 실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관계자 분들께. 네, 오늘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